일단은 함수잖아요. 그렇죠? 함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는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지수가 들어가야 되고, 로그함수는 로그가 들어갈 거고, 삼각함수는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뭐 함수로 표현한다면 y는 sin x, y는 코사인 x 이런 것들이 사인 함수고 코사인 함수고 이걸 통틀어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함수적인 내용을 배울 때 일단 특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래프와 관련 내용들은 마지막에 배울 거고요. 조금 삼각함수 중단 이상 넘어갔을 때, 중간 넘어갔을 때 배울 거고,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용어하고 정리 좀 몇 가지를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데 오늘 116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용어가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시초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초선, 한자어죠. 좌표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X축과 Y축이 있을 거고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시초선은 다른 말로 시작선이라고 해요. 시작선.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초선은 사실상 옛날 책에서 썼던 내용이라서 잘 안 쓰고 요즘은 시작선이라고 하는데 선들 중에서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잡자는 얘기야. 어디가 될까요? 이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선들이 있거든. 기준이 되는 선은 바로 얘예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이걸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얘 이름이 그냥 시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준은 반직선이야. 지금 원점을 시작하는 점으로 본다면 반직선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학의 삼각함수에서 반직선이라는 녀석을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뭐냐면 동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용어 자체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동경은 그냥 반직선을 말하는 거야. 이해갔니? 근데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직선과 어떤 반직선에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을 거야. 반직선 OP를 동경이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반직선이고 얘는 시작선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아.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O와 P를 연결한 OP, 반직선 OP, 반직선 표시 이렇게 하죠. 화살표로. 반직선 OP라고 하잖아. 이거를 읽을 때 반직선 OP라고 읽지 않고 동경 OP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동경이란 편법 자체는 그냥 반직선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 괜찮니?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동경 OP가 이루는 각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동경 OP가 이루는 각. 그럼 이 각을 재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이 각을 재는데 뭐 이거 한 60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60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R이라는 점이 이쪽에 있어. 여기가 R이야.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동경 R이 이루는 각. 이걸 물어본다면 지금 P하고 R이 만약에 X축에 관하여 대칭인 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동경 OR, 동경 OR, 동경 OR이 이루는 각은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60도. 요걸 똑같이 60도라고 말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요 60도랑 요 60도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정방향으로 보겠다 이거야. 정방향은 플러스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 OR이 이루고 있는 각은요.
여기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디로 말해야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이 60도로 한다면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300도. 얘는 300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 바퀴가 360인데 60만큼을 제외하면 요만큼이 300이 되지 않겠어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90도, 90도, 90도 여기까지가 270도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30도라서 270에 30을 더하면 또 300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각을 표현하게 되면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만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각이라는 것이 꼭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건 아니거든.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숫자로 표현을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60도인 반직선 동경을 구해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플러스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마이너스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만큼이 되는 거 아니? 이게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동경 OR이라고 말해도 되겠네. 괜찮아? 똑같잖아. 다시 동경 OR이 이루는 각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의 각을 합쳐서 300도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반대로 정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이루고 있는 각을 체크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60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동경을 표현하는 이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을 나타내는 수치는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것만 존재할까? 또 있을까? 동경 OR이 이루고 있는 얘가 이루고 있는 이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요 표현법 말고 다른 게 또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돌아. 한 바퀴를 더 돌아. 그럼 다시 말해서 300도에다가 360도를 더한 660도도 660도에 해당하는 각을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동경 OR이 될 거예요. 이해되겠어? 다시 동경 OP가 이루는 거. 동경 OP가 이루는 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60도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60을 더한 420도도 있을 거고 또 여기다 360도를 더한 780도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각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건 뭐냐면 동경은 그냥 반직선을 말하는 거고 그 동경하고 시초선이죠.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사이의 각을 표현하세요 라고 했을 때 0도부터 360도의 사이의 각으로만 표현해 줄래? 라고 말하면 딱 하나의 값으로 얼마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다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값으로 나타내 줘야 한다는 얘기야. 좀 애매하죠? 그잖아. 다시. 그럼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말해줘 라고 했을 때 답을 뭘로 해야 되겠냐 이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말할 수 있어야지 않겠어?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표현할 거야. 이 여러 개의 각들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360 더해진 거잖아. 맞잖아? 또 거꾸로 가면 60도에서 360도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00도가 되겠죠. 맞아? 마이너스 300도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30도 더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 거잖아.
또 그리고 또다시 마이너스 360도를 더해줘도 또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까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60도에다가 360도를 여러 번 정수배 360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해도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빼도 되는 거라서 360도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모든 각이 되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n은 자연수가 아니라 모든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음의 정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면 OP가 나타내는 모든 동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동경 OP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일반각. 되겠니? 다른 거 없고요.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용어를 배우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값인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1, 4분면이고 2, 3, 4분면인 이유도 여기가 시초선인 거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4개의 4분면이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나는 4분면이 이쪽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3, 4, 4분면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됐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거고 일반각이라는 표현법이 나와 있는 거죠. 117쪽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n에다가 정수값을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근데 선생님 그럼 좀 애매한데 여기 OP를 나타낼 때 여기가 꼭 60도가 와야 되나요? 그래야 될까? 다시 해볼게요. 얘들아. 한번 보자. 여기가 Q고요.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을 구해달래요.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을 나타내겠습니다. 요만큼의 각도가 그냥 40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OQ가 나타내는 각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몇 도야? 이게 320도란 말이야. 그럼 일반각을 나타내세요 라고 한다면 320도 더하기 뭐라고? 360도 n 이렇게 나타내면 일반각이 맞기는 맞아. 근데 숫자가 좀 크잖아 얘가. 딱 느낌이 안 오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예각이면 좋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이쪽으로 먼저 보내는 거야. 대신 얘는 40도가 아니라 몇 도야? 마이너스 40도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40도인 거고 여기에다가 360도 n을 더한 거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값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편의에 따라서 너희들 해도 돼.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40, 한 바퀴를 더 돌리면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400에다가 360도 n을 더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양수인 각으로 표현한다면 0도부터 360도로 음수와 양수 상관없이 표현한다면 절대값이 작은 각들을 이용하는 게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더 낫겠죠.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그냥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8쪽 갈게요. 4분면의 각 말했죠? 각 4분면은 1, 2, 3, 4분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이름이 1, 2, 3, 4분면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이제 이건 거야. 그럼 여기 1, 4분면, 제1, 4분면 여기죠? 제1, 4분면 제1, 4분면의 각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 4분면에 있는 임의의 한 점.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볼게요. 그럼 1, 4분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이거의 각이 어디 안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1, 4분면에 있는 모든 각들을 일반각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보통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1, 4분면에 있는 모든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1, 4분면에 있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모두 다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0과 90도 사이가 되는 거잖아. 괜찮니? 근데 이 각을 우리가 일반 각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니까 0도 플러스 얼마? 360도 n이라고 해주면 될 거고. 이거 어떻게? 90도 플러스 360도 n이라고 나타내주면 이렇게 표현된 부등식이 1사분면에 있는 모든 각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등호는 x축과 y축 위에 있는 각이 되는 거거든요. x축과 y축은 어느 4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4분면은 대칭 기준이 되는 x축과 y축을 제외한 영역을 말하는 거라서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1사분의 각은 0도와 90도 사이에 360도 n씩을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1사분면 위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그럼 2사분면은 안 할게요. 2사분면은 여길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뭐만 달라지겠어? 여기 앞에 있는 파란색 각도만 달라지겠죠? 그쵸? 얘가 90도가 되고 얘가 180도가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70도가 몇 사분면 각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의 각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430도가 몇 사분면 각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430은 360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70을 더한 거잖아. 그럼 이거의 각은 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70도만큼 더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각도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 1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에 대한. 그 모든 각들이 과연 어느 4분면에 속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포인트는 그러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것만 각이 아니고 그걸 벗어난 범위에 있는 값들도 다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4분면의 내용하고 일반각이라는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위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개념 확인 1, 2, 3번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1, 2, 3번 이거 다 푸는데 한 1, 2분도 안 걸릴 거야. 바로 먼저 해볼게요. 네. 이제 조금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내용이야. 오히려 뒤에 건 더 쉽고 여기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대부분 이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냥 풀려고 하고 암기해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암기 없이 이해해서 갈게요. 자, 볼게. 뭐냐면 동경이 두 개가 있어. 시작한 점이 원점이고 반직선이 두 개가 있어.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반직선이 특별한 위치 관계일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위치 관계일 때의 내용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하나 있어. 이게 하나의 동경이에요. 괜찮죠? 근데 어떤 또 다른 동경을 이 좌표평면에 표현을 했는데 일치해. 이 말 괜찮니? 두 동경이 일치한단 말 괜찮아요? 반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일치한다고. 빨간색이랑 초록색 일치하잖아. 이게 같은 동경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건 어떤 상황이면 두 동경이 일치해요.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 동경이 이루는 각이랑 초록색 동경이 이루는 각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럼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각이 같을 수도 있겠죠. 빨간색이 이루는 각이 만약 여기야. 이게 알파라고 해봐요. 그러면 초록색이 이루는 각은 요만큼이야. 얘를 베타라고 할게. 빨간색이 이루는 각을 알파. 초록색 동경이 이루는 각을 베타.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했어요? 같을 수도 있겠죠. 알파와 베타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지 않고 또 다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그렇죠. 그런 관계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랑 베타가 일사분면에 있는 각은 맞지만 90도 이내의 예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베타가 이루는 각은 이 초록색 동경이 이루는 각은 요거 하나가 아니라 한 바퀴를 이렇게 더 돌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베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베타가 여기 90도 이내의 예각이 됐든 한 바퀴를 더 돌고 온 녀석이든 두 바퀴를 더 돌고 온 녀석이든 각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만약에 둘의 크기가 아예 똑같을 수도 있지만 베타는 알파보다 한 바퀴를 더 돈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 더 돈 걸 수 있어. 두 바퀴를 더 돈 걸 수도 있잖아. 이해 갔어?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이 각의 차가 두 각의 차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두 동경이 이루고 있는 이 두 각, 알파와 베타의 차는 얼마가 된다? 한 바퀴, 두 바퀴, n 바퀴. 그래서 두 동경의 이루고 있는 각의 차는 360도 n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n이 0이면 0인 거고 n이 1이면 360도, 720도.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고?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차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겠어요? 보통 각의 차라고 할 때 어떤 차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지만 절대값 안 씁니다. 알파가 더 클 수도 있고 베타가 더 클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 값은 음수 양수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360도 n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아요? 말 이해 가겠니?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그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이 같던지 아니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위치관계예요. 5개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지 않아. 그런데 두 동경을 연결시키면 일직선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한 일직선상의 동경이 두 개가 동시에 있지만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가 베타면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빨간색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돌고 올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각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돌고 올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알파라는 각에서 베타라는 각을 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알파와 베타의 차가 180도가 되는데 그냥 18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더 차이 나게끔 두 바퀴, 세 바퀴 360도를 추가로 더 더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파 각이 이게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돌아온 걸 수도 있잖아. 그럼 알파가 360도 늘어나는 거니까 얘네들의 차이도 360도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의 관계는 차가 180도다. 근데 한 바퀴가 그냥 180도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 애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세 번째. 이제는 대칭이에요. 대칭 관계를 할게요. 대칭 관계. 가장 첫 번째 대칭 관계가 뭐가 있을까? 얘가 베타야. 첫 번째 대칭 관계. X축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있을 수 있죠. X축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얘가 X축에 관하여 대칭이라고 볼게요. 요만큼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빨간색 각도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야? 이게 알파인 거잖아. 맞죠?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관계는 뭐가 될까? 둘을 더해 빼. 이건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계 크기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를 옮기면 알파에다가 베타를 추가시키면 한 바퀴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때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다? 이 합이 한 바퀴다 또는 두 바퀴다 세 바퀴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X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 X축 대칭일 때는 두 각의 합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또 두 번째, 두 번째 대칭. 이번에는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어느 축 대칭을 할까? Y축 대칭을 해야 되겠죠? 이 각이 베타라고 한다면 Y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이게 될 거거든요. 그럼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X축하고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럼 이때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합 아니면 차? 알파 베타의 합을 이용해 차를 이용해? 합. 합이 얼마일까? 180도. 요 각을 여기로 갖다 붙이면 180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야. 근데 한 바퀴로 끝내면 한 번에 끝내면 안 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인 일반각을 만들기 위해서 360도 n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하나 더. X축 대칭, Y축 대칭 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선대칭이야. 그 다음 뭐가 있냐면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 베타야. 이게 베타야. 그러면 이 베타가 있는 이 초록색 동경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Y는 X에 대하여 접었을 때 일치할 거야. 그럼 빨간색에 해당하는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알파. 괜찮아요? 오케이? 좋았어. 그럼 각의 크기가 어디가 같은 거냐면 주황색 표시할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거든. 얘도 합이 될 거예요. 알파 베타의 합은 얼마다? 90도. 그리고 360도 n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원래 한 가지가 더 있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선이 이 선에 대해 대칭 관계도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마. 이제 그 교육에 빠져서 그게 안 나올 거고. 요 다섯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 관계인 건 세 개인 거고, 일직선상의 관계가 있는 거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차를 이용할 거고, 대칭 관계인 녀석들은 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알파와 베타라는 각을 좌표 평면에 그려주시고, 하나의 각은 1사분면에 있도록, 나머지 각은 대칭 관계니까 뭐 1사분면에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나눠서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기본이 되는 하나의 각을 90도 이내인 각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X축 대칭, Y축 대칭을 너희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알파, 베타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겠는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1사분면에 놓고 그림을 그려야 이 각의 값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는 게 덜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만약에 예시를 드는데 Y축 대칭을 예시를 들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각이 이거야. 동경 하나가 얘야. 그럼 얘의 Y축 대칭은 이건 거잖아. 그럼 보세요.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각인 거고 또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각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알파 베타를 이용하려고 하면 보기가 좀 어렵다고요. 알파 베타의 합을 이용하는 건지 차를 이용하는 것조차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풀면 발 안 보이죠. 이 알파 베타의 합이 180이 된다고 발 안 보인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무조건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을 예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죠? 다시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너희들이 좌표평면, 좌표축, X축, Y축 그려놓고 나서 확인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서 합 또는 차가 몇 도면 되겠다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처음에는 꼭 이거 직접 해주셔야 돼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두 개의 문제, 대표 문제를 같이 지금 먼저 풀어줄 거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개념들과 유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21페이지 가볼게요. 121페이지. 자,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1이에요.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래요. 3, 4분면 각. 그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180도에서 90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180도와 270도 사이의 각이라고는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180도와 270도 사이라는 각은 느껴져요. 하지만 그럼 세타라는 각을 우리가 180도 그리고 270도 이렇게 말하면 답은 틀려요. 왜? 얘가 360도 이내의 양수인 각이라고 말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이 한 바퀴를 더 돌고 온 녀석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3, 4분면이라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다 일반각으로 더하기 360도 n 더하기 360도 n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세타인 표현법이 되는 거야.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인 것만 몇 사분면이다라는 것만으로는 각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뭘 걸어가냐면 이랬을 때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겠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겠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만요. 카메라가 꺼졌어. 아! 일단 그냥 할게.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을까? 이 가격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있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래. 만약에 세타가 그냥 180도하고 270도 사이의 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를 3으로 나누면 60도하고 얼마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90도하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 버리면 이게 60도가 되는 거니까 90도는 얘가 될 거니까 여기 영역 아니겠어요? 세타가 나타내는 영역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세타가 180도하고 270도 사이가 아니라 한 바퀴를 더 돈 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180도 플러스 360도 270도 플러스 360도일 수도 있는 거였잖아. 맞죠? 그럼 요거 다음 얼마? 540. 이거 다음 얼마? 얼마냐 이거? 63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세타의 각은 3 나눠보세요. 180이야? 3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세타라는 각은 180도하고 210도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각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각이라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3분의 세타를 직접 구했을 때는 얘가 나타내는 각의 위치는 어디가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거를 구해달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죠? 한번 해볼게요. 각을 직접 구해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뭐 0도부터 아니 뭐 180도부터 210도 사이에 있지 그 이상일지 모르니까
수치를 우리가 임의로 적용시키지 않고요. 여기 일반각, 이거 일반각이 아닙니다. 여기 일반각 상태에서 바로 3분의 세타를 구할 거예요. 양변을 동시에 3으로 나누면요. 얼마 되죠? 90 플러스 120도 L. 얘도 3으로 나누면요. 60 플러스 120도 L.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여기다가 N 값은 정수가 되는 모든 값들이거든요. N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60도하고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아까 했던 90도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80도하고 210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40도가 되는 거니까 300도하고 몇 도야? 330도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360도에다가 60을 더하는 건데 일단 계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볼게. 360도에다가 60을 더한 값이 되는 거고 90도에다가 360을 더하는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n값에다가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나타내는 동경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어떨 것 같아? 똑같지 않아요? 60과 90에다가 360을 더 추가해 준 거니까 한 바퀴가 더 돌아간 것 뿐인 거라고. 그럼 다시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똑같이 얼마? 뭐가 되는 거야? 여기 180과 210에다가 다시 한번 360도가 추가가 된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0, 1, 2를 대입했을 때의 값 3개의 동경의 위치만을 표현한다면 나머지는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영역을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아요. 60과 90이면은 여기. 그리고 180과 210이면 여기. 마지막으로 얼마였어? 300과 330이면은 210보다 크고 여기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1, 3, 4, 4분면은 가능한 거고 2, 4분면은 절대로 이 3분의 세타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똑같은 문제예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 문제가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4분면의 위치와 각을 표현해 주세요가 아니라 숫자를 높여. 얼마로?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세타. 5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얼마로 나눠?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분의 세타로 바뀌겠지. 그럼 물어볼게. n값에다가 숫자를 또 대입할 거 아니야? 몇 개 대입할 거야? 분모가 3이면 3개만 대입하면 되고요. 분모가 오면 5개를 대입하면 되고 분모가 만약에 7이면 7개를 대입하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넘어가는 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360도를 3등분했기 때문에 3개만 집어넣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3분의 세타였는데 얘가 3등분하면 120이 되는 거잖아. 120이 3개가 모여지면 다시 360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숫자만큼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의 개수만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4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영역을 나타내 줄래? 라고 한다면 똑같이 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4로 만들고 4로 나눠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n값에다가 4개의 숫자만 대입하면 좋다고요. 근데 가장 쉬운 게 0을 집어넣을 때가 가장 쉬우니 0을 시작으로 3개, 0을 시작으로 4개 이렇게 개수만큼만 집어넣으면 얘가 나타내는 영역을 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1-1번하고 1-2번 좀 이따가 너희들 바로 풀어볼 거예요. 바로 해보면 되겠고. 다음 122번. 아니, 122쪽 필수의 제 2번. 문제는 이거예요. 세타와 7세타. 각 세타가 있어요. 이건 동경이 아니니까. 얘들아, 각이랑 동경을 헷갈리면 안 돼요. 각도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인 거고, 동경은 그냥 반직선인 거야. 근데 동경이라는 용어를 너희들이 각도라는 용어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예 달라? 동경은 그냥 반직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각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지금 동경을 우리 얘가 나타내는 동경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이 서로 뭐가 돼? 이 두 동경이 일치한대. 중요한 게 뭐냐면 각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동경이 일치한다고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세타보다는 7세타라는 각이 더 클 거 아니야. 이 각이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이렇게 회전을 다 시키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수 있는 세타의 각이 뭐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세타를 구해봐달래. 오케이? 그럼 이거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이 각에 대한 관계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이거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려면 빼야 될 거 아니야. 세타에서 7세타를 뺄 수도 있지만 큰 값인 7세타 세타를 빼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면 어떤 관계가 된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차이가 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360도 n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보자. 6세타는 360도 n, 양쪽을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은 여기에 n에다가 정수값을 넣은 모든 값이 다 가능한 거야. 0, 60, 120, 18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10 다 되는 거예요. 또 많죠.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냐면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 조건, 이 세타 값 중에서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값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 얼마? 60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미지수를 넣어서 각의 크기를 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거라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두 각이 만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 관계래요.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돼. x축을 그려놓고 대칭 관계를 내면 얘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각의 관계는 두 각을 합쳤을 때 얼마가 된다? 360도 n이 된다. 그럼 세타와 7세타를 더한 8세타는 얼마다? 360도 n이다. 그럼 8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세타 값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0, 1, 2, 3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 분명히 세타에 대한 제한 범위가 주어질 거라고요. 몇 도하고 몇 도 사이일 거다. 그 사이에 해당할 수 있는 각을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좀 껄끄러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 위치 관계를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하거든.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연습을 좀 먼저 하고 갈게요. 120쪽부터 122쪽까지 개념 들이라고 유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풀게요. 자, 이제 가볼게요. 각도의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예요. 도. 몇 도. 몇 도. 이거죠. 오케이? 근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각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또 다른 단위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몇 도, 1도, 2도, 3도 해서 360도까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나타내는 각의 표현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를 GPS로 나타내보면 핸드폰 찾으면 GPS 위치 정확하게 나타내지거든요. 근데 위도, 경도에 몇 도, 몇 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1도, 1도가 너무 길잖아요. 그 사이에 추가적인 더 작은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뭐냐면요. 분이고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초예요.
그러니까 60분이 모여서 1도가 되는 거고, 알고 있다시피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사실은 각도하고 분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또 이때는 시간이 아니고 표현한 단위만 그렇게 쓰는 건데, 아시다시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100까지가 아니라 0부터 60까지가 되면 단위를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한 바퀴를 돌리는 이 최대치의 값이 60이라서 60분법이라든 요거를 썼습니다. 이게 어렵죠? 말이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각도의 단위는 60분법에 해당하는 단위예요. 도예요. 근데 일단 새로운 걸 배울 거야. 호도법. 새로운 아예 단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의 단위는 도가 아니, 얘는 이제 도야, 도. 몇 도. 이거인 건데, 이거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 레디어스하고 앵글 합성어인데, 라디안이라는 용어거든요. 라디안. 각도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쓰기 불편하죠? R, A, D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걸 아예 생략을 해요. 그래서 각도의 단위가 없어. 각도인데 단위를 굳이 이제는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는 이런 거야. 뭔가를 우리가 계산할 때 뭐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파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원주일 값을. 우리가 원의 성질을 이용하다 보면 원주일 값인 파이가 계속 들어가잖아. 근데 이 파이라는 값이 사실 예쁜 값은 아니잖아. 그래서 파이라는 문자를 두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 파이 값을 안 쓰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도를, 나중에 배울 건데, 각도를 파이가 들어간 값을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간에 이 값을 구하게 되면 파이가 없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호도법이 어떤 값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1라디안.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값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부채꼴을 그렸을 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호의 길이도 R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다시 한번 꼭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반지름의 크기랑,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여기 반지름 R인데 이만큼이야. 그럼 호의 길이가 월등히 짧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호는 이만큼이고 반지름은 얘니까 호의 길이가 월등히 길죠. 근데 조금씩 늘리다 보면 반지름의 크기랑 요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호를 보통 L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야. 이때의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바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이 순간의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지금 봐봐,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우리가 만약에 R이라고 해보고,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를 만약에 그냥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을 우리가 60분법으로 그냥 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360도랑 알파일 때의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 자, 보세요. 반지름이 R이면 중심각이 360도가 돼버리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2파이 R이에요. 근데 알파일 때는 그냥 R이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자, 이 값을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건 약분시키면 2파이 대 1이 되는 거고, 그럼 잘 봐봐. 그냥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얘들아.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아지면 그때의 이 각은 1라디안인 거고, 얘가 만약에 전체가 되는 한 바퀴가 되면 그때의 각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느꼈으면 좋겠어. 3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얘는 2파입니다. 정확하게는 2파이 라디안인데 이 라디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시 얘들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런 거야. 60분법은 각을 표현하는 단위가 도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단위가 없는 녀석을 바꿀 거야. 이 각도를. 각의 크기는 똑같은데 단위가 없는 녀석을 바꿀 거라고요. 단위가 없는 녀석을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기준값을 알아야 하는데 360도와 라디안 값으로 2파이는 같은 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래서 360도는 라디안으로 2파이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다시 180도는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보자. 대충 파이가 3.14 얼마인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3.14인 건데 그럼 물어볼게. 1라디안은 대충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180을 3으로 나눈 값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60도에 해당하는 만큼이 1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60도를 내가 가볼게. 아니 이게 한 60도라고 하면 해볼게. 대충 60도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호의 길이랑 이 반지름이랑 거의 같은 거 보여요? 거의 같은 거 보이죠? 여기서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니? 이거 피면은? 다시 얘기해 들어올게. 만약에 얘가 1라디안이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은 건데 이 각도는 1라디안이야.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고 얘를 만약에 60분법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거의 60도야. 거의 60도. 근데 60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정도예요. 58, 59 정도 될 거야. 그 정도가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60도인데 60도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값이 바로 1라디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3개가 있으면 3라디안이면 거의 180도가 되는 거겠죠? 3라디안이면 맞지? 근데 3이라는 숫자랑 파이라는 숫자랑 거의 근사치잖아. 3.1이니까. 그래서 2파이가 돼버리면 6.28 되는 거니까 2파이가 돼버리면 한 바퀴를 돌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60분법도 호두법도 각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변환을 시킬 거야. 지금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60분법 잘 쓰진 않아.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이 대부분 이제 호두법으로 나타내질 거야. 아직 익숙하지도 않아요. 근데 많이 익숙해져도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더 편할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 설명할 때도 너희들이 편한 60분법으로 가끔씩 설명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0분법을 너희들이 호도법으로 느끼거나 바꿀 수는 있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360도는 2파이, 180도는 파이 라디안, 60도는 정확히 말하면 60도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요. 괜찮겠어? 특수각이니까 좀 알아야 돼요. 60도니까. 자,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30도는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적이야.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얘는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 90도는 얼마예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겁니다. 다시 얘들아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저게 뭘 의미하는 거야? 각을 의미하는 거야. 각.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겠니? 이건 각이야. 그럼 조금 억지스럽지만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그럼 20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분명히 특수각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어. 어떻게? 9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하거든. 여기 60분법 아래 분모 1을 써주세요. 아니, 굳이 이건 쓰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 파이 밑에 분모 값이랑 얘를 곱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80이면 돼요. 얘가 180도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게 180이면 돼. 무슨 말이야? 30도랑 6 곱하면 180이죠? 얘랑 얘 곱하면 180이죠?
1항 곱하면 180이죠.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어. 얘는 안 나와. 근데 뭐는 나와? 90도, 30도, 45도, 6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의 특수각이란 말이야. 특수각에 대한 호도법 표현법은 아셔야 돼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건데 4분의 파이는 45도고 6분의 파이는 30도고 3분의 파이는 60도라는 게 좀 느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파이는 몇 도야? 파이는 180도. 2파이는 몇 도야? 360도. 이렇게 일단 먼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네. 일단 그렇게 익히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24쪽에 나와 있는 개념하기 1번과 124쪽하고 124쪽에 있는 내용도 뭐냐면,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 보시고, 호도법 되어 있는 것들은 60분법으로 바꿔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일반각인데 3분의 7파이라는 각이 있어. 얘를 이제 뭐 몇 더하기 몇,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60도 더하기 360도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얘도 각이 좀 가늠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750도를 우리가 좀 느낌이 오게끔 각으로 바꿔달라면 어떻게 바꿔드리면, 얘를 360도로 쪼개는 거야. 360도로 쪼개면 360도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값이 얼마? 30도. 그러니까 30도를 그리고 두 바퀴 돌린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3분의 7 파이를 좀 우리가 느끼게끔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한 바퀴가 2파이라고 했잖아. 2파이씩 쪼개는 거예요. 그럼 3분의 7파이는 2파이면 3분의 6파이죠? 3분의 6파이면 2파이가 되고, 거기다 얼마? 3분의 1파이를 넣은 게 3분의 7파이네? 그럼 뭐라고 봐야 돼? 3분의 2파이만큼만 우리가 각을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한 바퀴를 더 돌린 거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좀 큰 값이 나오면 2파이씩 잘라. 2파이씩 잘라가지고 나머지 값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따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125쪽 갈게요.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보자. 호의 길이가 L이고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잠깐 서 있어. 보십시다. 이렇게 봅시다.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한 바퀴. 중심각 크기가 한 바퀴 얼마야?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얼마죠?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얼마야? 360도. 호도법으로는 2파이가 되겠죠? 물어볼게. 2파이가 였을 때, 중심각이 2파이였을 때 원주는 얼마예요? 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인데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원주가 되는 거고, 원주의 길이는 얼마였어? 2파이 R 되겠죠? 괜찮아? 다시 한번. 자,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중심각이 2파이였을 때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돼요. 됐죠? 그럼 2파이, 2파이 여기 1 되고 R 되고, 그러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쓰면 L은 얼마가 되는 거야? R 세타가 돼. 괜찮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2파이R 원주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각 360도분의 세타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계산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얘들 봐봐. 요 세타가 호도법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라면 이 360도도 호도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360도로 호도법 바꾸면 얼마야? 2파인 거죠. 그럼 약분
R세타가 돼요. 호의 길이는 R세타예요. 그래서 엄청 편하죠?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반지름이랑 이 중심각을 그냥 곱하면 돼요. 완전 땡큐 아닙니까? 대신에 이 각은 무슨 각이어야 돼?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어야 해요. 자,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4분의 세타였다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8이었어.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60분법으로는 45도. 호도법으로는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얘하고 얘 뭐해? 그냥 곱해. 그래서 얼마? 2파이요. 라고 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활용할 때 쓰는 좀 주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곱하면 돼요. 다만 이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뭐도 있겠어? 이 넓이도 있겠죠?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전에 너희들 중학교 때 설명할 때 한 적은 있을 거야. 부채꼴의 넓이를 마치 뭘로 보라고 했어? 삼각형처럼 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는 증명을 할 수는 없었고 공식처럼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삼각형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반지름이고 그럼 여기 높이가 반지름이 될 거고 이게 호의 길이니까 호의 길이가 밑변처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던 거라고요. 맞아?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사실은 이 호도법에서 나온 거야. 이 호도법에서. 그럼 어떻게 됐어? 이게 S면 원래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전체 원의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에서 원래 뭐 하는 거야?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세타가 만약에 호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360도는 뭘로 바뀌어? 2파이로 바뀌는 거죠. 그럼 파이가 약분되면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R세타는 L이었잖아.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별게 아니죠. 근데 호두법을 모르고선 전혀 설명할 수가 없었던 내용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L.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세타. 그래서 여기 L 값에다가 R세타를 집어넣어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안다면 바로 얘를 쓰면 좋겠고 반대로 반지름하고 중심각만 알아. 근데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공식에다가 바로 넣어도 좋겠죠. 되겠습니까? 지금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 L은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돼요. 네. 입니다. 원래 뒤에 것까지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하지 않아서 자 지금 밑에 있는 개념 확인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128쪽까지 오늘 좀 풀게요. 128쪽까지 좀 풀겠습니다.